저는 민주당에 대한 증오가 그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좋든 싫든 반민주당 전선을 섰던 것이고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다라는 식으로 띄웠고 뭐 닭은 좀 안 줍니까? 가장 좋은 거로. 근데 진짜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이준석 의원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입당을 할까 말까 타진하던 시절에 제가 간단하게 맥주 한두 캔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표님 누구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무슨 딱 기억나는 표현이 이거예요. 대표님 제가 옛날에 그 대검의 범죄정보과장을 했는데 그 사람 다 아는데요. 그 사람 이렇게 험담을 막 하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관점에 있어서 정치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것 같다면 사람 붙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범죄 정보로 판단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언 뒤 대처가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과 나무에 사과를 달아놓은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거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 사고 터진 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그 국민의힘에 교수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멤버 유지 논문이 이상 없다는 기자회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존경만 연구자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학위 반납하고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멤버 유지 논문이 문제 없습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교수 출신 몇 명이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들 교수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문제 없구나. 이럴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제발 쓸데없는 사진 말하고 때문에 노발대발해가지고 엄청 뭐라 그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주냐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망하는 길이다. 그래도 안 도와준다고 난리치고 이상한 걸 꽂히면은 자기 말 들을 때까지 오만 평시품말 다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가 결론을 정해놓으면 믿고 싶은 대로 나머지 다 믿어버려요. 심지어 그 믿는 수를 넘어가지고 남한테 전파하고 다니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 뉴스의 첫날 1시간 지각한 윤 후보. 반갑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11월 29일 날 대전 세종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술이 어느 정도 만취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취했습니다. 10시경 가까이 돼서 도착했어요. 와서 짐 풀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복도에 혼자 걸어 나옵니다. 제가 모실까요? 뛰어나가서 했더니 모른 척해라. 그러니까 직원한테도 못 본 척해라. 2시 반쯤에 만취가 돼서 옵니다.
기록 자료 화면에 나와 있지만 11시 첫 일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20분 늦게 도착한 그날 저녁. 또 술을 마셨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는 소화제니까 하면서 막 분위기를 또 돋굽니다. 보통은 주변의 참석자들이 분위기를 돋구고 후보는 그냥 분위기 적당히 맞추는 선에서 네 하고 해도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또 거의 만취 수준으로 갑니다. 자, 연속으로 거의 매일 이런 모습들.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도우면서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아침마다 박 대통령 일정표를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은 많을 때는 13개까지 일정을 했어요, 하루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표를 보면은 한 후보 시절에 한 2개? 7시부터는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니까 그 일정이 없죠, 그 뒤로는 이제. 음주, 무속, 김건희. 어느 시점 불안 요소들은 쏟아졌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3차례 직접 통화에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일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참석한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과의 2차례 저녁 자리에서부터 비상대권, 즉 계엄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관저회동 당시에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민주노총을 언급했느냐는 취지의 검찰의 질문에 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술김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다. 술주정같이 들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은 비상대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이른바 소맥 회동 때도 비상계엄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냥 다 술주정 비슷한 거고 흥분해서 누가 들어주면 얘기하는 정도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술을 많이 드셔서 몸을 못 가누시는 건 처음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을 단순히 술주정 정도로 치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계엄 하루 전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등 계엄 시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닷새 앞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저녁 자리에 합류해 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순방을 다녀올 것이라면서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게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대통령에게 진급이나 수당 문제 같은 민원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6일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남발 등을 이유로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14일 에이펙 순방 출국 전에 비상조치, 즉 계엄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말리며 트럼프 취임 후 주변 정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결국 약 한 달 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